안녕하세요. CPDAO 멤버입니다. 처음 발표를 맡게 되어 영광입니다. 저는 요새 화두인 크로스체인 쪽을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디테일한 부분보다는 전체 흐름을 보여드리고자 하며 아무쪼록 유익한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블록체인 기술이 발전하면서 수많은 블록체인, 즉 레이어 1, 레이어 2들이 탄생하고 있으며 그 수는 점차 증가하고 있습니다. 레이어 1은 자체 메인 체인을 가진 블록체인이며 레이어 2는 메인 체인인 레이어 1 위에 구축된 솔루션입니다. 주로 이더리움의 단점을 극복하기 위한 아비트럼, 옵티미즘과 같은 이더리움 레이어 2가 많이 탄생하였습니다. 그리하여 오른쪽 화면을 보시면 디파이 라마의 디파이 TVL 변화인데 보이시는 겨자색이 이더리움의 점유율입니다. 과거에는 대부분 이더리움이 차지했다면 2021년도부터 타 블록체인의 점유율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테라 사태 이후 잠깐 이더리움의 점유율이 우상향하였지만 전반적인 추세는 감소하고 있으며 현재 이더리움의 점유율은 64%에 불과합니다. 수많은 블록체인 프로토콜이 생기면서 유동성의 파편화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서로 다른 레이어 1 사이, 서로 다른 레이어 2 사이, 레이어 1과 레이어 2 사이 등 이들을 연결해 줄 수 있는 솔루션의 필요성이 점차 커지고 있습니다. 메사리 2022년 보고서에 따르면 각 체인 간 교환되는 자산과 데이터의 볼륨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그리하여 각 체인 간 이어주는 디파이에서의 거래량이 5년 내 중앙화된 거래소 거래량을 능가할 것으로 예측한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흩어진 유동성의 연결을 위해서는 각 체인 간 상호 연결성, 상호 운용성을 만들어주는 크로스 체인의 기술의 발전이 필연적입니다. 크로스 체인이란 단어는 직관적으로는 이해되지만 정확한 의미를 정의하기 위하여 코인 마켓캡에서는 다음 설명에서 크로스 체인 is a technology that enhances the interconnection, 즉 상호 연결성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디파이 라마에서는 다음 설명에서 protocols that add interoperability, 즉 상호 운용성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즉 크로스 체인의 정의에서는 상호 연결성, 상호 운용성이 중요한 개념입니다. 각 사에서 또 정의하는 브릿지라는 개념은 아래 표에서 보듯이 데이터, 토큰의 단순한 전송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크로스 체인이 브릿지보다 더 큰 개념으로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크로스 체인에서 중요한 개념인 interoperability는 상호 운용성을 의미하며 블록체인 캐피탈에서 내린 정의에 의하면 exchange of digital assets, exchange of arbitrary data, 즉 디지털 자산의 교환, 임의의 데이터 교환을 중요점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좀 더 깊숙이 들어가면 각 체인의 토큰이 다른 체인에서 사용이 가능하며 각 체인 간의 통신이 자유로워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서로 통신이 가능하도록 프로토콜, 즉 규격을 맞추어야 합니다. 보통은 이 규격을 맞추기 위한 중앙화된 기구가 존재하지만 탈중앙화 이념상 특정 중앙 주체가 정한 프로토콜을 따를 이유가 없을 뿐더러 각 블록체인은 해결하고자 하는 문제가 다르고 합의의 알고리즘 등 모든 환경을 독자적인 노선으로 가기 때문에 모든 블록체인에게 적합한 프로토콜을 정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최근 1, 2년 사이에 급속도로 생태계가 커지면서 초반에 설명드렸던 수없이 많은 블록체인들이 출시되었고 개인들 입장에서는 이전에는 느끼지 못했던 불편함들이 커지고 있습니다.
즉, 블록체인 자체의 특성으로 인한 당장 해결이 어려웠던 이슈가 생각보다 빠른 생태계의 발전으로 인해 수면 위에 올라왔다고 볼 수 있습니다. 상호 운용성을 달성하기 위한 솔루션은 여러 블로그 및 기사에서 본 내용 중에 공감이 가는 부분을 아래와 같이 기재하였습니다. 먼저 중앙 집중 방식입니다. 신뢰할 만한 주체가 있고 그 주체가 검증 및 체인 간 작업을 중개합니다. 대표적으로 업비트, 바이낸스, FTX 등의 CEX가 해당됩니다. 가장 간단한 방법이나 규제에 취약하고 중앙 주체의 신뢰성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중개 방식은 공통적으로 중개자 역할을 하는 중앙 체인이 있고 중앙 체인과 서브 체인은 독자적인 프로토콜로 통신하며 결과적으로 서브 체인끼리 소통이 가능하게 해줍니다. 대표적으로 코스모스, 폴카닷 등이 해당됩니다. 다만 서브 체인으로 등록되어야 연동이 가능하기 때문에 기존 블록체인과의 연동은 어렵습니다. 세 번째는 브릿지입니다. A 메인넷 토큰을 B 메인넷에도 사용 가능하도록 이어주는 기술이며 다른 체인의 유동성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네 번째는 아토믹 스왑이라는 방식입니다. 제3자를 거치지 않고 서로 다른 두 암호화폐를 교환하는 P2P 방식의 거래입니다. 다만 두 암호화폐가 동일한 해싱 알고리즘을 공유하는 블록체인이 기반해야 하고 각종 프라이버시 이슈, 각 계약 당사자 간 지갑 주소 노출 이슈 등이 있습니다. 이번 장표는 디파이라마 기준 카테고리별 TVL인데 디파이라마의 브릿지와 크로스체인의 정의에 대해서 앞서 설명드렸다시피 브릿지는 단순 토큰 간의 전송이라 보시면 되고 크로스체인은 상호 운용성을 좀 더 발전시킨 프로토콜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본 발표에서는 넓은 범위의 크로스체인을 설명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두 TVL을 합친다면 약 16빌리언 달러 수준입니다. 전체 디파이 TVL 중에서는 덱스와 랜딩 다음으로 높은 수준입니다. 지금처럼 기존 레이어 1 및 레이어 2가 발전하고 새로운 블록체인이 탄생한다면 지속적으로 성장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브릿지는 WBTC, 멀티체인, HBTC 순으로 TVL이 크며 크로스체인은 스타게이트, 허브 프로토콜, P 네트워크 순입니다. 전에 설명드렸던 크로스체인의 상호 운용성을 얻기 위한 주요 프로젝트로 중개 방식의 폴카닷과 코스모스가 있습니다. 폴카닷은 이더리움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탄생한 디지털 자산 프로젝트입니다. 릴레이 체인은 메인 관리자 역할, 파라체인은 보조 체인 역할을 합니다. 거버넌스 토큰인 닷의 시가총액은 10조 정도 되며 529개의 앱이 출시된 만큼 큰 마켓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코스모스의 경우 여러 블록체인들이 서로 통신할 수 있도록 네트워크로 연결하는 솔루션입니다. 존이라고 불리는 여러 개의 독립적인 병렬 블록체인들로 구성됩니다. 코스모스 허브는 각각의 존들을 연결하는 기관망으로 작동합니다. 거버넌스 토큰인 아톰은 시가총액 3조이며 265개의 앱이 출시되어 있습니다. 이 두 솔루션의 차이는 릴레이 체인의 책임과 개발자에게 제공하는 구성 환경입니다. 폴카닷의 경우 검증자가 구성원 체인 블록의 유효성과 가용성을 책임집니다. 다만 코스모스의 경우 검증자가 멤버 체인의 유효성이나 가용성에 대해 책임지지 않습니다. 릴레이 체인의 책임을 제한함으로써 상태 머신을 설계할 때 개발자에게 향상된 유연성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코인베이스의 경우에는 2020년 말 보고서에서
이더리움의 경쟁 프로젝트로 코스모스와 폴카닷을 뽑았다고 합니다. 이렇듯 각 체인을 연결하여 상호 통합할 수 있는 솔루션은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장표를 보시면 코스모스 생태계, 이더리움 생태계, 폴카닷 생태계가 각각 자기만의 세계를 구축하고 있고 그 생태계를 또 잇는 브릿지가 필요할 것입니다. 크로스체인의 핵심 중 하나는 브릿지라고 생각합니다. 흩어진 유동성의 연결을 위해서는 각 체인 간 토큰 등 디지털 자산을 전송할 수 있는 브릿지 기술의 발전이 필연적입니다. 그리하여 각 체인을 지원하는 브릿지 솔루션들이 수없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림에서 보시다시피 램과 같이 여러 체인을 지원하는 브릿지들도 생겨나고 있습니다. 다음은 디파이 라마에서 선정한 탑 프로토콜입니다. 브릿지 TVL 1위였던 WBTC는 이더리움의 강점이 있고 다른 체인에서는 멀티 체인이 주로 쓰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크로스 체인 TVL 1위였던 스타게이트가 압도적으로 대부분의 체인에서 탑 프로토콜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브릿지가 어떻게 운용되는지 설명드리겠습니다. 각각 블록체인 프로토콜이 고유의 특성을 가지고 있다 보니 락앤 민트 방식으로 진행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먼저 보내는 체인의 토큰을 브릿지 주소로 전송합니다. 이 브릿지 주소는 보통 스마트 컨트랙트 주소입니다. 브릿지 주소로 전송한 토큰은 잠겨서 풀리지 않습니다. 체인 B에서는 토큰이 잠겼는지 확인하고 받는 체인에서 동일한 양의 토큰을 새로 발행합니다. 즉 이더리움에서 100테더를 브릿지 주소로 전송하여 잠그면 솔라나에서 100테더를 새롭게 발행하는 셈입니다. 반대의 경우 토큰을 다시 가져올 때는 받은 체인에서 토큰을 브릿지 주소로 다시 전송하면서 새로 발행한 토큰을 소각합니다. 그러면 브릿지 주소에서는 토큰이 소각된 것을 확인하고 소각된 양만큼 잠겼던 토큰을 풉니다. 즉 솔라나에서 50테더를 반환하면 토큰을 소각하고 이더리움에 잠긴 50테더를 인출합니다. 이 방식에서는 결국 했던 방식을 다시 되돌리는 것이기 때문에 최초 어느 체인에서 보냈는지 잘 기록해 두어야 합니다. 그래서 락된 토큰을 풀면서 거래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러나 이러한 방식은 체인 B에서 볼 때 어느 체인에서 왔는지 다 기록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같은 USDC라도 그 오리지널에 따라 여러 개가 생길 수 있습니다. 다음은 솔라나 프로토콜의 한 예시입니다. USDC가 폴리곤에서 온 건지, 이더리움에서 온 건지, 아발란차에서 온 건지, 셀러에서 온 건지 각각 기록이 되어 있다 보니 다양한 변종을 만들게 됩니다. 같은 USDC라도 같아지지 않을 수 있는 유동성의 파편화 현상이 또다시 발생할 수 있으며 특히 관리자의 자금 보유에 대한 신뢰가 중요합니다. 기술력으로 랩트 토큰을 완전한 크로스체인 트랜잭션에 사용할 수 없으며 결국 중간에 락과 민트를 내주는 관리인을 거쳐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에 누군가는 랩트된 것이 아니라 온전한 네이티브를 가지고 싶어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하여 네이티브 방식의 브릿지인 스타게이트, 또르 같은 프로토콜도 탄생하게 되었습니다. 스타게이트의 경우 USDT, USDC 등의 코인을 스타게이트가 지원하는 각 체인에 각각 자체 보유하고 있습니다. 타 체인에서 브릿지를 통해 A 체인에서 B 체인으로 전송하면 랩드된 토큰이 아닌
스타게이트가 자체 보유하고 있는 비체인의 네이티브 토큰으로 전송해 줍니다. 이러기 위해서는 스타게이트가 여러 체인 안에 USDC, USDT를 자체 보유하고 있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스타게이트는 각 체인의 단일 풀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궁금한 점은 아예 이럴 거면 그냥 CEX인 바이낸스나 FTX에서 아발란체를 테더로 팔고 그 테더를 그냥 솔라나 지갑으로 보내면 되는 것이 아니냐 하는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맞습니다. 그렇게 해도 되는데 그것은 CEX를 이용하는 방법이고 지금은 디파이인 탈중앙화된 금융을 이용하고자 하는 개인은 스타게이트와 같은 방식으로 네이티브 토큰을 보유할 수 있습니다. 앞서 설명드렸다시피 최근 1, 2년 사이에 급속도로 생태계가 커졌고 여러 브릿지 서비스들도 충분히 준비된 상태에서 탄생된 것이 아니다 보니 여러 해킹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최근 가장 큰 해킹 사례는 3억 2,500만 달러를 빼앗긴 웜홀 사례입니다. 그런데 이 사례를 보면 브릿지 자체의 문제도 있지만 솔라나 프로토콜이 업데이트가 된 이후에 발생했다고 합니다. 결국 여러 브릿지 서비스들은 자체의 보안도 필요한데 해당 블록체인 프로토콜의 업데이트에 따라 취약점이 새로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지속적인 업데이트가 필요할 것입니다. 그리하여 결국 체인 간의 연결에서 가장 중요한 점은 보안이라고 생각합니다. 비탈릭 부테린도 보안을 이야기하였습니다. 이더리움 안에서는 해커의 공격에 방어할 수 있는데 이더리움과 연결되는 타 체인은 이더리움도 컨트롤할 수 없기 때문에 지속적인 공격을 받을 수 있다는 한계가 있다고 합니다. 결국 크로스 체인은 지속적인 발전이 필요한 상황이고 여러 챌린지를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스타게이트를 개발한 레이어 제로 랩스에서는 브릿징 딜레마로 세 가지를 꼽고 있습니다. 앞서 다뤘던 락업 방식의 브릿지는 체인 A에서의 락업과 동시에 체인 B에서 토큰을 발행할 수 있으므로 즉각적인 완결성을 달성하지만 네이티브 자산을 전송하는 것이 아니며 유동성의 파편화라는 문제를 본질적으로 해결하지는 못합니다. 반면 유동성 풀 브릿지는 각기 다른 체인의 같은 거래상의 유동성 풀을 두는 방식으로 네이티브 자산의 전송과 통합된 유동성을 달성합니다. 이 방식은 체인 A의 유동성 풀에 토큰을 예치하고 체인 B의 유동성 풀에 토큰을 인출하여 토큰을 전송하는데 한쪽 유동성 풀이 고갈되면 트랜잭션을 취소해야 하는 경우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이 경우 즉각적인 완결성을 보장할 수 없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오른쪽을 보시면 다른 측면에서는 상호작용하는 체인의 재조정 등에 대한 대처법에 대한 방안, 여러 체인 간 이동을 통한 이력 관리, 여러 체인의 이동에 대한 스트레스 테스트 등을 더 해야 하는 과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크로스 체인은 이제 시작이고 앞으로 발전해 나가야 하는 부분이 많습니다. 다만 앞서 설명드렸다시피 블록체인 생태계에서는 탈중앙화 이념상 특정 중앙 주체가 정한 프로토콜을 따를 이유가 없을 뿐더러 각 블록체인은 해결하고자 하는 문제가 다르고 합의 알고리즘 등 모든 환경을 독자적인 노선으로 가기 때문에 모든 블록체인에게 적합한 프로토콜을 정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이 점에서 각 체인 간을 연결하는 스마트 컨트랙트 등의 허점은 계속 발생할 수 있고 보안에 대한 위협 등은 지속적인 챌린지를 받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향후 시간이 지나 이를 극복할 수 있는 기술이
지속적으로 발전되리라 기대하며 이러한 상황을 여러 번 거치며 여러 상황에 대해서 대처 시나리오도 발전한다면 지금보다 좀 더 나은 여러 체인이 통합된 크로스 체인 생태계가 탄생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